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오마이뉴스 단독발로 터진 김건희의 녹음 파일 7시간 분량이 공개된다는 보도가 흘러나오자 국임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쏟아냈길래 저렇게 부들부들 떠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소리 기자와 윤석열 아내 김건희 통화 녹취록 존재에 대한 사실이 흘러나오면서 국민의힘 손대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기사에서는 서울의 소리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김건희와 통화를 했고 통화 내용이 밝혀지면 윤석열 후보의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국임당은 대선 시점에 맞춘 악의적으로 기획된 정치 공작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날 오후에 서울의 소리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전에 국임당은 기자소통 채팅방을 통해서 서울의 소리 기자가 취재와는 다른 방향으로 김건희에게 접근한 후에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녹음해서 모 방송사 기자에게 넘겼다면서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여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라고 판단된다면서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녹취 관련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사에게도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의 소리 기자 신분을 밝힌 채 김건희와 전화통화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은 국민의 알 권리와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녹취록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에 방송사에 공개를 못한다면 서울의 소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7시간 녹취록 전문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심님을 믿습니다. 그 어떤 압박에도 당당하게 맞서시는 분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겁니다. 현재 관련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팀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고 보도하는데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면서 예정대로 방송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7시간가량 되는 녹취에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보다 훨씬 더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 있어서 관련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방송사에서 한편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기대 만땅입니다. 자, 그리고 국임당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데 아주 재미가 들렸나 봅니다.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을 녹음해서 내보내고 국회에서 일부 파일까지 트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말 내뱉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문제를 삼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 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대화 참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이는 형사상 불법 녹음이나 감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앞서 국임당의 이준석과 원희룡의 대화 녹음 논란 문제였었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들 그렇게 국임당은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안절부절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이토록 난리를 칠까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단속이 뭔지 아닙니까? 하여간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을 떠드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내로남불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기대됩니다. 다음 뉴스. 2021년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의 특활비 내역을 두고 여야가 뜨거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기억들 나실 겁니다. 당시 윤석열이 쓴 특활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여야의 법사위 의원들이 대검까지 항의 방문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화살이 추미애 장관으로 돌려져서 적폐들이 추미애 장관의 업무 특활비 내역을 추적하며 물타기성 보도를 했었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한 게 하나도 없지요.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법원이 대검과 중앙지검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그동안 검찰개혁 선봉에 나서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던 추미애 전 장관님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치지 않고 하나씩 정의를 바로 잡아가면 됩니다. 언론이 키운 검찰당, 법원이 바로잡다라는 제목 하에 첫 번째, 법원이 드디어 국민혈세를 영숭도 없이 썼던 대검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 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두 번째, 21년 11월 5일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검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주머니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을 했다. 그해 대검 특활비는 무려 94억 원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그 많은 돈을 윤 총장이 어떻게 집행하는지 우려를 쏟아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옷을 입고 언론 사주들을 만나는 등 정치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법사위가 대검을 방문 조사를 할 때도 조남관 차장은 용처 확인을 거부했던 것이다. 세 번째, 그런데 당시 언론은 대검 특활비에 대한 기사보다 오히려 대검 94억 원의 특활비에 비해 15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법무부 6억 원의 특활비에 대한 추적 기사를 집중 보도하고 법무부 장관 때리는 기사가 거의 95%였다. 심지어 설날 소년원 방문 때 햄버거 대금 약 290만 원을 특활비 부당 집행이라면서 저를 공격했다. 특활비가 아니라 직원들이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도 허위 보도를 남발했다. 네 번째, 왜 윤석열 총장의 막대한 특활비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는지, 그런 언론에 기울어진 편애가 윤석열 정치검찰의 간을 키우고 몸집을 키운 것이라는 점을 일깨운 판결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의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고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 원의 특활비가 영수증도 없이 어떻게 쓰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기자들 술 사주고 선물 사줬는지, 아니면 본부장 비리 의혹 덮기 위해서 검사들을 회유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그 뒤를 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활비가 눈먼 돈이라고 함부로 썼다가 감옥에 간 박근혜를 보십시오. 국민들의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어제 국힘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면서 대검에 몰려가 단체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대검이든 법무부든 단체 행동을 좀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